뭐 저는 한 20년,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난해 수능고사에서 생명과학 문항이 오류가 발견됐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풀 수가 없다 하고 뭐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시험 문제를 갖다가 절반밖에 못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토익 토플 성적은 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인 일본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70년씩 방치하고 있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도 아마 어간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의 워싱턴 특파원을 했을 때 미국의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미국의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해서 자기들 토론회도 하고 발표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 5,000년 전에 직업의 종류는 몇 개였을까요? 이게 노동부하고 교육부가 이제 같이 코워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이제 아마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제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문헌과 유적에 따르면은 5,000년 전에 직업의 종류는 한 5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되지 않겠냐. 왕, 뭐 귀족, 농부, 어부, 뭐 시인도 있었겠죠. 뭐 법률가도 있었을 겁니다. 대충 그렇게 사냥꾼. 근데 이게 산업혁명 전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비슷했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의 발전 속도는 이렇게 속도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뭐 지난 2000년 동안 산업혁명 전에 경제 성장이 1% 됐다는 추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발전했다는 얘기죠. 근데 산업혁명 직후에는 10,000개, 21세기 초에는 1900년대 초반에는 70,000개, 후반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몇만 개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직장을 몇 개 바꾸면서 살았죠. 뭐 우리 연배는 일본처럼 평생 한 직장에서 일생을 갖다가 보내고 정년퇴직하는 것을 대부분 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게 됐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평균적으로 5개 이상의 어떤 직장을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직업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라이더가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부동산 중개사가 된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 세상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직업군을 5개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할지 모르지만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터넷과 관련된 직업군, 핸드폰과 관련된 직업군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준 적도 없었어요. 지금 근데 이 분야만 관련된 직업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고소득군에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냐면,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은 낡은 지식이고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는 300년 전에 배운 거나 300년 후에 배운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조선조가 개국했을 때 배운 사서삼경이나 조선조가 망할 때 배운 사서삼경이나 교과서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500년 동안 같은 교과서였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 시대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것은 무엇이죠? 2가지라고 그 당시에 미국 노동부하고 교육부는 얘기하더군요. 이게 제 생각하고 딱 맞더라고요. 첫째는 상상력과 창의력,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2번째는 거치, 깡다구, 자기 관련 능력.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직업군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과거 1차, 2차, 3차 때와는 다르게 직업군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 나오잖아요. 또 과거 1차, 2차, 3차 때도 항상 그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는데 내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렇지만 더 많은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더 많은 일자리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걸 갖다가 AI가 대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 20시간 일을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나머지 시간에 뭘 해야 되죠? 그래서 노는 직업이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블루 칼라, 그레이 칼라, 화이트 칼라가 있었잖아요. 레드 칼라가 앞으로는 유망한 직업일 수 있다. 뭐 로봇하고 놀 수도 있겠지만 같이 놀아주는 엔터테인먼트 직업 세계군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산에 같이 가서 놀든, 뭐 바다에 가서 같이 놀든, 뭘 하고 집에서 무슨 각자 뭐 골프를 갖다가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치는데 같이 먼 집에서 같이 연계해서 치든, 뭔 하여간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직종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또 하나는 블랙 칼라, 신부님.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신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인간이란 무엇이냐 문제부터 포스트 휴먼, 그 다음에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립과 단절이 심하니까 늘 컨설팅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밖에 없죠. 다음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의 경제, 방향의 문제. 이거는 과거와는 유도 안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가령 이동통신을 갖다가 무엇으로 쓸 거냐. 방향이에요. 선택의 문제죠. 결국 어떤 것이 지배적인 표준화가 될 거냐.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투자한 것이 다 헛돈이 되는 거죠.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 방향의 문제. 그 다음에 속도의 문제는 과거와는 생각이 달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상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들하고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하고 1년 반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대학교가 과연 바람직한 대학이냐. 이미 앞에 건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커리큘럼을 대학이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에서 지금 여러 대학교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갖다가 신설하거나 지원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그 강사진들한테 거기에 맞는 수준을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대학에서 나온 친구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들보다 반발, 앞설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대학은 고유한 자기들의 학문의 영역이 있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무슨 상하탑 속에서 뭘 쌓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마다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서부 지역 주지사들이 세운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는 기업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갖다가 자기들 속에 뒀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이행한 걸 보고 기업이 데려가는 거죠. 뭐 미네르바 스칼을 포함하여 세계 많은 그 대학교들이 생각하는 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는 힘의 시대이죠. 우리 보험연수원에서 하는 장보고 경제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종의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자 만든 대학교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호기심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을 법한 주제를 갖고 생각하는 힘, 경제와 연결된 사고를 갖다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가령 집에서 학교까지 간 길에 떡볶이 가게 지도를 갖다 그려봐라. 몇 미터마다 하나씩 있는지,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 간판은 어떤지, 레시피는 어떤지, 메뉴는 어떤지, 실내 디자인은 어떤지. 그래서 네가 만약에 떡볶이 가게를 개업한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어떤 가격대로
어떤 구성으로 개업할 것인지를 갖다가 뭐 인공지능 미술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해보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뭐 포지션이랄지 프라이스랄지 차별화랄지 뭐 이런 그 전략이 품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학생들이 흥미를 잃죠. 학생들이 그 나이 또래 가장 관심 있을 법한 거 떡볶이 가게든지 피자 가게든지 혹은 뭐 상품 배열을 갖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흔히 그냥 지나쳤을 우리 마트에 가서 다시 보면 왜 이런 상품이 여기 있는지 또 시즌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찰하고 발표하고 이런 훈련을 해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물들이 경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환경, 남북관계, 건설, 건축 모든 것이 경제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뭐 요새 어린이 경제 공부시킨다고 해서 주식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생각하는 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그건 우연이지 그거는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경우 경제학교 갖다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경제 금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취재 수첩을 쓴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국은 다 대학 도시잖아요. 대학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주말 학교 또 혹은 서머 캠프, 윈터 캠프 이런 걸 통해서 경제학교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학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그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가 유행했으니까 6mm 비디오인가요? 8mm 비디오인가 갖고 가서 월마트에 가서 들어온 손님들의 눈이 어디부터 가는지, 왼쪽부터 가는지, 오른쪽부터 가는지, 높이는 어디부터 가는지 이걸 관찰하고 찍어보고 나서 너 같으면 네가 월마트의 점장이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특별 시즌에 크리스마스 특별 시즌 상품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발표를 해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관찰력을 키워주고 호기심을 키워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취재 수첩을 썼더니 대한민국의 우후죽순으로 경제학교가 생겼습니다. 지금 많이 정리됐지만 근데 그 경제학교나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하는 경제학교의 수업 내용을 보면 첫째, 저금 통장 만드는 법. 둘째, 돈 아껴 쓰는 법. 셋째, 아나바다. 넷째, 보드게임이라고 하죠. 캐시플로우 이런 거 이해하는 법. 다섯 번째, 금융과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원래 취지랑은 전혀 다르게 암기 교육의 또 다른 방과후 학교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장보고 경제학교를 갖다가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런 그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뭐 이 소스는 얼마나 개방을 하는 거니까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나 금융회사들이 얼마든지 가서 쓸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IBM이라는 회사가 오바마 시절에 IBM 왓슨이 그 저소득층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졸업하면 IBM 본사에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다가 배양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 합해서 대학교 전문대학까지 있지만 5년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니까 매 6개월마다 가서 교사들을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때는 NFT가 없었잖아요. 메타버스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 세계 뭐 많은 데서 이제 수입을 해가는 것이죠. 심지어 경쟁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많은 IT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데서도 그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IBM이 직접 지원한 학교가 하나 있고 이제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장보고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미네르바 스쿨처럼 SAT 성적 이걸 보지 않고 본인의 잠재력만 보고 뽑는
그런 입시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가서 학교에 가서 낮잠을 자고 밤에는 학원을 가고 이런 불행한 악순환을 갖다가 다시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은 6년을 학교에서 잠을 잔다. 그걸 국가가 제도의 이름으로 강제를 하고 있다. 혹은 방치를 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대학 입시를 바꿔서라도 아이들이 잠재력만 갖고도 선발될 수가 있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고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물론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거에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공부를 갖다 했는데, 원하는 거 공부했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맞아갖고 갈 수 있으면, 쓸데없이 스펙을 수십 개 갖다가 쌓아야 되고 이력서를 갖다가 수백 장 수천 장을 써야 하는 이 낭비와 소모의 시대와 과감히 결별할 수 있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큰 꿈을 갖고 대학을 갖다 하나 이제 세워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우리나라의 교육혁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든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